우리들은 보통 그 동양 철학에서 이름을 짓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사주, 생년월일시를 보고 음양오행의 이치를 따져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과연 서양인들은 그런 철학을 어떻게 또 따지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. 그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뭐 로버트, 뭐 클링턴, 트럼프, 또 암스트롱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름을 저렇게 잘 지어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되고 또 저렇게 잘 살고 있는가 참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. 트럼프 이름도 좀 아주 트럼프답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아까 성명학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. 선생님, 우리나라 동양 사람은 한글 한문이 있지만 미국이나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은 한문이 없고 영어로 짓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한문이 없는 이름을 짓는데 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냐?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저한테 물은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한테도 그 답변을 드릴 겁니다. 우리나라는 지금 5,000년 역사 동안에 한문을 써왔고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한글이 만들어졌고 한글과 한문이 이제 동시에 쓰게 됐습니다. 그러면 우리 영혼 속에, 영체 속에, 관념 속에 늘 한문의 의식이 박혀 있어요. 기운이 박혀 있다. 그러니까 관념, 습관 보십시오. 그리고 살아온 환경, 또 어떤 문화,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이 몸에 배어 있어요. 영혼 속에 배어 있고 영체 속에 배어 있다 이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문과 한글을 동시에 쓰는 이름을 음양에 맞추어서 잘 쓰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렇게 쓰는 것이 좋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다. 음양이 이루어진 방법이기 때문에. 자, 우리가 한글음을 표리로 따질 때 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. 한글음을 이 표리로 따질 때 양이라 할 수 있고 한문을 음이라 할 수 있어요. 왜? 내면적으로 들어있는 거니까. 그런데 기운으로 따질 때는 한문이 양이 돼요. 한글이 음이 되고.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. 늘 음양은 바뀔 수 있다고 했죠, 제가? 자, 이 손을 보세요. 표리로 따질 때, 겉과 속으로 따질 때는 이 살이 양이에요. 뼈가 음이 되는 거야. 근데 에너지체로 따질 때 뼈가 양이 되고 이 지방, 피부, 이 피부가 음이 되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그러면 이름도 표리로 따질 때는 한글 소리가 양이고 한문 소리가 음이라는 거예요. 한문 글자, 한자 글자. 이 한자 글자가 음이다. 근데 이 에너지체로 따질 때는 바로 한자가 양이 되고 이 한글이 음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이 역사적으로 한문을 늘 써왔고 이 한자를 늘 우리는 가슴속에 새겨왔습니다. 그래서 이 기운이 몸에 배어 있어요. 물론 한글도 배어 있고. 그래서 음양 법칙으로서 한자와 한글을 잘 조화롭게 이름을 지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. 또 하나는 여러분들 한글 이름 지은 분도 있는데 보십시오. 어떤 사람이 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. 남자를 갖다. 그러면 아기 때는 사랑이라 해도 이쁘고 괜찮지만 나이가 한 50 됐는데 사랑아 사랑아 해보십시오. 어울립니까? 그리고 하늘이라고 한글로 이름을 지었어. 아기 때는 봐줄만 해. 근데 한 40, 50 된 사람한테 하늘아 하늘아 이게 어울려요? 미련한 짓입니다.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면 안 된다. 무게 있게 한문과 한자와
한글과 딱 맞추어서 음양 법칙에 맞추어서 조화롭게 이름을 세 글자로 지어주는 게 좋아요. 여러분들이 두 글자로 이름을 짓는 분도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아까 미처 이 얘기까지 못했는데 세 글자로 지어야만이 소리도 부드럽고 보십시오. 소리도 부드럽고 천지인 이 3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성은 조상과 부모를 뜻하고 가운데 글자는 나를 뜻하고 제일 끝에 글자는 자식과 부인을 뜻하고 내 후배, 자손. 그러니까 성씨, 이씨면 이씨. 이 성씨가 부모와 조상을 뜻하고 가운데 글자가 내 자신을 의미하고 제일 끝에 세 번째 글자가 자식과 부인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. 후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성은 나의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이건 풀이를 하기 나름이에요. 그러니까 가족적인 개념으로는 조상과 부모 그리고 나 그 다음에 부인과 자식 그리고 사회적인 개념으로는 성이 선배 윗사람 그리고 나 그 다음에 이 밑에 세 번째 글자는 후배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 세 글자가 조화를 잘 이루면서 좋은 이름이 되면 선후배 관계, 조화를 잘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 조상과 나와 자손, 부부, 관계도 조화를 이루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삼합이 이루어져서 긍정작용을 한다. 근데 이 세 글자로 이름이 구성이 되지 않으면 보십시오. 조상과 나밖에 없는 거예요. 선배와 나밖에 없는 거고 이 받쳐주는 후배가 없고 자손도 없는 거라 이름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름이 보십시오. 세 글자로 구성이 돼야만이 천지인 삼기도 받게 되고 바로 조상과 나와 후손도 만들어지게 되고 선배와 동료와 이 후배도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모든 구성원이 삼위일체를 이룬다. 그리고 이 우리 세상 사는 삼으로 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? 모든 단계가 하나 둘 셋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모든 자연의 이치가 삼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? 부모, 나, 자식 이렇게 모든 대자연의 이치가 천지인 삼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름도 천지인 삼기에 맞춰 세 글자로 구성이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. 허씨가 들으면 속상하겠지만 허씨들이 대부분 외자를 많이 쓰는 경우를 봤어요. 근데 그 조상에 의해서 외자를 많이 썼어요. 조상들에 의해서.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다. 이것은 자기들 가문에 의해서 그렇게 외자로 많이 쓸 수는 있어요. 자기 족보에 의해서 자기들 관념에 의해서 외자로 쓸 수 있는데 이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더라도 외자로 짓려 하지 마라. 세 글자로 바르게 짓는 것이 좋은 기운을 받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. 근데 지금 왜 외국 이름 불었는데 이 얘기를 바르게 하느냐? 우리나라는 이 천지인 삼위일체 사상으로 살고 있고 동양 사상으로 살고 있고 한문 사상으로 살아왔고 이 문화 속에 모든 에너지체가 응집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화를 받아들여서 호흡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. 그래야만이 좋은 기운을 받고 바르게 잘 사는 에너지가 된다. 근데 외국인은 어때요? 영어 이름으로 한자가 없잖아요. 영어 이름으로 한자가 없어. 알버트든 노버트가 됐든 저 트럼프가 됐든 빌 게이츠가 됐든 영어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? 브라운이 됐든 브룩실즈가 됐든 이렇게 영어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? 그리고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인가 있잖아 그 누구 유명한 있잖아 음악 작곡한 사람 누구지 있잖아 유명한 사람 아니
그림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뭐야 그 몰라요? 아, 왜 몰라? 그렇게 다 몰라? 피카소. 제 얘기는 피카소. 그리고 또 음악 잘하는 사람 또 모차르트. 그렇게 참.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꼭 이름이 좋아서 유명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. 그분이 유명한 기운을 타고났고 하늘로부터 큰 기운을 받았고 이 세상에 이름을 낼 만한 조상으로부터 큰 기운을 받아서 유명해진 것이지 모차르트라고 해서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게 아니다. 그리고 뭐 트럼프라 해서 대통령이 꼭 된 게 아니다. 이 사람이 큰 기운을 받은 것이지. 예. 거기다가 또 이 사람에 맞게 이름을 쓰다 보니까 더 큰 기운을 받았겠죠. 근데 이름이 100% 대통령을 만든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름이 인생 전부를 만든 건 아니다. 이 점을 꼭 알아야 되고 서양 문화는 한자가 없기 때문에 영어 발음으로 이름을 지어 써도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문화이며 기운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. 미국 가면 여러분 소고기, 샐러드, 칼질하는 거, 그 빵 이런 걸로 주식을 해도 다 살지 않습니까? 아프리카 가면 그 나름대로 그 방식대로 살고 있고 옥수수만 먹고도 살고 있고 그렇잖아요. 여러분들 그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뭐 샐러드니 뭐 고기니 빵이 이런 거 많이 주잖아요. 호텔에 가도 맨날 그런 것만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. 그 사람들 문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그 얼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환경에 의해서 그 기운을 받고 사는 것이다. 그 사람은 서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서양의 기운답게 그 기운을 얻고 사는 것이다. 즉 서양 문화의 기운이 늘 서양 문화에 맞게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기운에 늘 그 관습에 젖어 있고 늘 그 기운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즉 영체나 육신이나 모든 것들이 그 문화 속에 맞게 구성이 돼서 살고 있다. 우리 인간은 다 나름대로 적응하게 돼 있어요. 그러면 그 서양 사람들은 서양 문화에 맞게 이름을 쓰고 그 기운 속에서 살게끔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. 우리는 동양 문화에 맞게 젖어 있고 그 기운을 받고 살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이름 쓰면 그럼 안 되느냐?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영어 이름 쓰면서 살면 또 그 적응을 하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. 아프리카 가서 그 이름 쓰고 살아도 적응할 수 있고 제 얘기는 적응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. 아니에요. 우리 인간은 다 적응할 수 있다. 적응할 수 있지만 우리 동양 문화는 동양 문화에답게 그 문화에 맞추어서 좋은 기운을 받아들여서 그 기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바르게 쓰는 게 현명하고 서양 사람들은 서양 문화에 맞게 그 기운을 쓰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 기운을 쓴다 해도 역시 그 기운을 받는 것이다. 이게 관습과 환경과 어떤 역사적 관념, 에너지체에 의해서 다르게 작용하는 것이다. 그런 것이지 똑같은 잣대로 서양 사람을 여기다 껴 맞추려 하고 우리를 서양 사람에 껴 맞추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우리 동양 사람들은 동양 진리에 맞게 동양 문화에 맞게 이 동양 철학에 맞게 좋은 이름을 쓰는 게 맞고 서양 사람은 서양 사람에 맞게 쓰는 게 맞다 이런 뜻입니다. 이해가 되시죠?